네,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의 이 질병 등재 여부를 조만간 결정을 합니다. 게임 중독은 무엇이고 또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도 한번 들어보고요. 자, 이 자리에 최태영 대구 가톨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상도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 교수님. 네. 먼저 게임 중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WHO가 정의를 내리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WHO 진단 기준을 보면요. 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조절의 실패, 그러니까 게임을 계속 하게 되고 네. 또 일상생활 중에서 게임 위주로 생활하고 현저성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게 중시되고요. 네. 그리고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게임하게 돼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네. 게임 중독이라고 WHO는 이렇게 그 질병 코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도 대표님. 예. 대표님은 이제 게임의 규제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이제 요즘 청소년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최상위 유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차상이라면은 뭐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약 5천만 장이 판매되었다고 하는데 네. 지난 시즌 제가 그 랭킹으로 173위까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도 한 100, 이번 시즌도 180위 정도 하고 아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뭐 젊은 층은 아니신데 예, 예. 참 잘하시네요. 자, 지금 교수님께서 WHO가 정의한 게임 중독의 이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게임의 규제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최 교수님께서 이제 WHO가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이제 첫 번째가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시작과 네. 중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점. 네. 두 번째가 이제 일상생활이나 네. 이런 데서 이제 그 게임을 가장 우선시하는 점. 네. 또 하나가 이제 이것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는 네. 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질병 코드화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 네. 어느 정도라야 네. 그 질병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네. 않아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네. 그러니까 판정 기준 자체가 참 애매모호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일단 하시는데 예, 예. 그 어떤 현상이 게임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예,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판정은 전문가가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은 최 교수님, 게임 중독을 인정을 하세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게임 중독에 걸렸는지 아닌지 그 판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 진단 기준을 토대로 네. 이제 의사인 임상가들이 환자들에 대해서 그 게임과 관련된 일상생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기능 저하 등을 네. 면밀히 면담하고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중독이 양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 얼만큼 해야지 중독이라는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 얼마나 하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얼만큼 이 사람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느냐 네. 이런 거에서 결정이 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제 진단 기준이 있으면 인상가들이 진단 기준을 채점표처럼 펼쳐놓고 네.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중에 몇 가지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중독이다라고 진단할까봐 좀 염려하시는 게 있는데 네. 그렇게 진단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반드시 이분의 이렇게 그 증상과 네. 증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판단해서 진단을 내리고 또 중요한 거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는 진단을 받는다고 다 치료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환자와 보호자랑 의논해서 네. 결정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게임 중독이 이제 질병 코드화하면은 네. 질병으로 인정되면은 네.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국가 의료 시스템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네. 그러니까 오시는 분이 이게 네. 게임을 많이 해서 네. 부모들은 이제 병이라고 많이 생각하고요. 네. 아이들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네. 이렇게 좀 콘센서스를 잃으면 다들 이제
병일 수도 있다는 쪽으로 많이 무게가 되면서 네.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병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 아이들 치료에 있어서 네. 보험 적용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은 지금 뭐 보험 진단 체계가 없더라도 이 게임 중독이라는 증상 자체가 네. 다른 병과 합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ADHD라는 집중력 장애라는 병, 네. 그리고 청소년 우울증이라는 병이랑 같이 돼서 보험을 적용은 받고 있고요. 네. 한 10%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게임만 많이 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네. 학생들은 충동 조절 장애라는 네. 진단 기준을 준용해서요. 네. 네. 보험 적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준용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네. 부분이 많은데 왜 특정 부분, 그러니까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정의해서 하려고 합니까? 그 다른 부분을 준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이제 분류하면은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질병으로 분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면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코드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이런 병에 대해서, 네. 증상에 네. 대해서. 그러면 한 가지 코드를 적용하게 되면 아마 연구에서,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기 위해서 역학이나 유병률이나 조사가 되고, 네. 현재 이게 병으로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딱 확립된 치료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고, 저도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네. 네. 그렇게 좀 질병 코드면 조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돼서 네. 조금 더 확립된 치료 아니면 관리 프로토콜이 만들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자, 대표님, 예. 이 게임 중독을 이제 질병으로 보자는 것인데요. 예. 자, 물론 이제 대표님은 게임 중독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 이제 하십니까? 저는 이제 네, 출근해서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강의를 네. 나가고 이런 네. 이제 퇴근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자녀가 다 커서 이제 따로 살기도 하고 네. 늙은 부부밖에 안 사니까 네, 우리 집사람은 주로 TV 시청을 하고 저는 그때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네. 온라인 게임을 하고 이러죠. 근데 시작과 끝을 조절하실 수가 있잖아요. 강도라든가. 예, 뭐 겨우 조절하는 편입니다. 네. 더 하고 싶지만 일상생활이 있으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대다수 선의의 네. 그 정신건강 교수님들은 네. 그 오랫동안 이제 그 제도 교육을 받잖아요. 네. 6년의 의대 생활, 인턴과 레지던트 네. 그리고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진단하고 판정하고 치료하겠지만 이 네이밍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 공식적으로 질병이 되면 네. 질병이 하나 생기면 환자 수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죠. 네. 더군다나 제가 이제 만나서 상담하는 수많은 그 청소년 게임을 즐겨하는 청소년들이 자칫하면 네. 이 환자가 될 우려가 있는 거죠. 잠재적인 환자가 예, 될 수 예. 있다. 네. 그래서 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동반 질환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 문제로 왔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게 게임을 많이 하는 것 자체의 문제보다는 게임을 하게 만드는 원인, 그러니까 네. 우울증이나 아니면 ADHD 같은 병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집중력 저하 병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환자들 볼 때는 네. 게임을 좋아서 하는 군이랑 네. 할 게 없어서 게임하는 군으로 나눠서 네.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해왔는데 네. 요즘 들어서는 아직까지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군들은 네. 좋아서 하는 군보다 네. 할 게 없어서 게임만 하게 되는 네. 학생들이 주로 치료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실제로도 보면 좋아서 한다고 하는 아이들도 결국은 치료가 필요하게끔 남는 아이들은 네. 할 게 없어서 게임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소모적인 활동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학생들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보면 그 충동성이 있는 아이들 네. 아니면 우울해서 친구들이랑 잘 못 사귀는 아이들 네. 해서 게임이 위한이 되고 네. 게임만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게임 하나만으로 이렇게 질병이다 볼 수는 없을 테고요. 네. 게임 문제로서 다른 동반 질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렇게 출입문이라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진료를 시작되는 첫 단계의 첫 네.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WHO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자, 만일 이제 질병으로 등록될 경우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이 질병 등록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게임 중독은 분명히 존재하고 특수한 경우도 있다면은 질병으로 인식해서 치료하는 게 결국에는 더 낫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질병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예. 하면은 안 된다는 가장 근본적인 점 그리고 하면은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네. 그 중독 치유를 위해서 힐링센터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미 이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임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네. 이 질병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 질병 등재에 가장 찬성하는 그룹이 두 그룹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제가 주변을 보니까 이제 가장 상식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들이죠. 의사 선생님들. 네. 그 정신건강학과 개업하고 계신 분들은 질병이 하나 생기면 당연히 환자가 늘 수밖에 없고요. 그 수입과 관련도 되고 이렇죠. 네. 또 한 다른 그룹은 학부모 집단이죠. 네.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네. 이 교화의 대상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러기 전에 한 주체거든요. 한 네. 인간 주체. 네. 아이들은 자기대로 자기 나이만큼 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네. 그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기성세대 거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편의적으로 네. 게임을 좀 줄이고 학습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질병으로 등록하고 그래서 이제 네 병이야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치료나 뭐 진단을 받으러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그 자존감을 아주 이렇게 위험하게 하는 이런 이제 일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거든요. 자, 과잉진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의학 영역에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네. 이렇게 과잉 진료를 경험하기랑은 쉽지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의학에서 대부분은 진단이 있더라도 네. 가소평가 내지는 가소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유병률에 비해서 정신과를 찾아오는 환자는 한 4분의 1을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소 진단하게 되고 하는 게 문제지 오히려 가행 진단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 예상컨대 그런 네. 그러니까 현상이 많으니까 네. 많이 병원을 찾아갈 것이다. 병원 네. 가는 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늘어나지는 않고요. 네. 그런 현상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제 정신과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네. 다른 병에 비해서 진단을 내릴 경우에 병을 진단해줘서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불쾌한 생각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정신과 진단을 받는 환자들, 특히 뭐 이렇게 이거는 중독인지 아닌지 가몰입인지 두고 봐야겠지만 게임은 중독 관련 환자들은 가장 많은 증상이 나는 병이 아니다. 네. 라는 병을 부인하는 증상이 제일 많아서 실제로 이렇게까지 진단 코드가 생긴다고 한들 진료 현장에서 환자가 많이 그러니까 방문하게 될 거라는 기대치 않고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의 영역인데 네. 이런 정신의학 진단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놀랍기도 하고 사실은 네. 반갑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기로 네. 사실은 정신의학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네.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게임 중독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서 진단받기 위해서 환자들이 많이 네,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중독이 확실하다 그러고 네. 아이는 중독이 절대 아니라고 그럼 하면서 이제 옵니다. 환자들이 왔는데 네네. 그 중에서 진짜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얘는 게임 중독이다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양한데요. 네. 그러니까 1번 진단이 중독인 경우는 네. 보통은 이제 순수하게 게임 문제로만 오는 학생들은 한 네. 10명 중에 1명, 2명이고요. 게임 문제로 온 사람 중에 한 6, 7명은 동반 질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병은 네. 그 집중력 장애 병이나 네. 아니면 우울증인데 네. 게임 또 하니까 네. 엄마가 눈에 띄게는 얘가 정신과 병이 있다고 해서 데려오는 것보다는 네. 게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위장형 진단이라 그러거든요. 네. 일본이나 이런 데도 그런 진단명을 많이 쓰고 있어요. 위장 진단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데려왔는데 실제로 이제 우울증이나 ADHD라는 병을 치료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 게임 중독이다 아니다를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이제 받을 경우에 그것을 질병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이제 WHO가 조만간 결정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좀 중시 여기고 싶은 것은 그 이전에 게임을 이제 많이 할 경우 게임 과몰입 현상이 있을 경우에 좀 문제가 되니까 아예 게임을 좀 적당히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저는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가에 집중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30, 40대 어른들부터 게임과 함께 자라왔어요. 네. 리니지 세대라고 부르죠. 네.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말까지 오가는가 하면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검색하면 아재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유튜브를 검색하면 형아 이렇게 불러요. 네. 세대 차이라는 거죠. 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옛날에는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했지만 네. 요즘 대부분은 유튜브만 검색해도 네. 그 세면대 물이 왜 안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동영상으로 다 제시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 이렇게 장래 희망을 조사해 보면 옛날에는 의사 또는 법률가가 네. 가장 많았잖아요. 네. 요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네. 가장 많아요. 네.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서도 게임 크리에이터, 게임 스트리머 네. 이런 걸 희망으로 제시하는 아이들이 참 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먼저 시대의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네. 그리고 그 게임을 부정하지 말고요. 제가 볼 때 아이들 왜 게임에 몰입하는가 하면 네. 학습량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네. 엄마가 요구하는 이 학습량을 어느 세월에 다 하고 내가 놀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질질질 끌어요. 네. 그리고 딴짓 하는 거죠. 네. 몰컴이라고 해요. 몰컴. 몰폰, 몰컴. 몰래 네. 하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학습량을 현저히 낮추고 네. 그걸 잘 수행해내면 그다음 나머지 시간을 네. 아이들이 자기가 알아서 사용하도록 네. 뭐 폭력적인 이런 건 물론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오히려 아이들을 자유롭게 두면 게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로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보통 애들이 줄여주더라도 대부분 그렇죠. 예. 네. 네. 교수님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네. 그 이제 게임 중독 여지를 없애는 방법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네. 게임은 이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됐고요. 네. 지금 저희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은 게임을 아마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게임을 시작한 게이머들이 많은 반면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게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을 노출되는 게 빨라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게임처럼 즉각적인 이렇게 리워드 반응이 오는 거에 이렇게 딱 최적화가 되니까 네. 그런 그 활동들을 많이 해서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크리에이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사실은 게임에 노출되기 전부터 이런 게임 관련 교육이 네. 필요한데 제가 가장 주장하는 거는 게임 또 등급이 있습니다. 네. 근데 등급에 맞춰서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네. 부모님이 게임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네. 그리고 옛날 게임들만 생각해서 네. 옛날 게임은 사실은 등급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등급이었는데 네. 요즘 등급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등급에 맞춰서 게임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 좀 살펴봐 주시고 네. 그리고 아이들을 사실은 이게 치료라보다는 관리의 의미가 있어서 부모도 네.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하려면 애가 어떻게 몰래 하는지 이걸 알려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지만 네. 아이들을 좀 잘 관리하고 네. 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요즘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학교 프로그램 단위에서 네. 이렇게 게임을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이용하지 않는 어떤 건지 좀 알려주는 거를 네.
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다만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 게임을 너무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금연 교육도 담배를 피고 이미 다 펴본 애들한테 한 번도 담배를 펴보지 못하신 분들이 물론 네.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고 잘 네.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게임도 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해보면 해도 된다는 걸 애들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해도 어떤 아이들은 대부분 조절 가능한 아이들이 많고요. 네. 조절 못하는 것까지 안 가니까 학교 단위에서 예방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게임보다 재밌는 활동이 있다는 걸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예전에는 게임보다 재밌는 게 있었는데 네. 요즘은 게임보다 재밌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중에 이제 음악이나 미술이나 네. 체육 같은 네. 대안 프로그램 해서 아이들 그 네. 프로그램 해서 게임만큼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있구나. 이걸 알려주면 게임도 하고 다른 활동도 하고 하는 걸 목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을 옛날에는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개인과 가족,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과 가족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국가가 질병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중독의 경우도 국가 시스템으로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심한 게임 중독이 있다는 것이 질병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질병이 자연으로부터 온 것이 대부분이었을 텐데요. 산업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질병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